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세상을 까보기도 하고 때로는 열렬한 빠가 되어보는 그런 시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TV, 이런 TV의 혼남 MC 변정국,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드린 대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구 영화가 사실 좀 식상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은 오래된 영화예요. 한 4, 5년 정도 된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햇번도 미국 분인데 오늘 햇번이 곰방대를 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좀 퓨전을 좀 시켜봤고 햇번이 뭐 담배를 폈는지 안 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은 곰방대를 물고 있는 햇번과 머니볼 영화에 담긴 이야기들로 세상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볼이란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한 개 한 개씩 되짚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머니볼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햇번은 그냥 머니볼이에요. 돈공? 돈공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이게 쉽게 결론을 말하면 저비용 고효율 선수를 사서 팀을 리빌딩, 그러니까 팀을 다시금 일으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머니볼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좀 어려운 영어가 있는데 뭐 햇번은 영어 잘하니까 잘 알겠지만 기존의 야구는 사실 감에 많이 의존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 타자가 잘할지 못할지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멀리서 감독이. 근데 영화 배우 햇번이 제가 연기를 잘하나 못하나 이거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딱 필이 오는 거지. 필이 와서 이제 햇번은 뭔가 되겠다. 쟤는 뭐가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스카우트를 해가거나 영입을 하는 이런 감에 의존하는 게 많았는데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쉽게 말해서 야구의 과학을 접목시킨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야구에서 선수들의 기록을 평가하는 타율, 뭐 홈런, 타점 이런 명백하게 객관적인 사실들을 더욱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통계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투수가 한 이닝에, 그러니까 한 이닝이라면 3명의 타자를 아웃시키는 동안 몇 개의 볼넷을 내주느냐, 혹은 한 회에 몇 개의 안타를 맞느냐, 그리고 타자는 한 회에 몇 번 뭐 볼넷을 걷어서 나가느냐, 얼마만큼 자주 1루 베이스를 밟느냐라는 이러한 디테일한 평가들을 통계화시켜서 감에 의존했던 야구판에 이렇게 과학을 접목시키는 세이버 매트릭스를 중심 원리로 해서 말씀드린 저비용 고효율의 선수들을 발굴해내고 그렇게 해서 팀을 재건하는, 팀을 이끌고 부흥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머니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를 이끌었던 빌리빈 단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영화인데요. 물론 영화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은 뭐 굉장히 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사실 이 뻥은 아닌데 뻥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머니볼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그리고 머니볼에 있었던 감독이 관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이 참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 속에서는 참 인생을 닮은 이야기들도 있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글쎄요 좀 일침을 가하는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리빈 단장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명품 선수가 3명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전력의 큰 공백을 맞이하는 상태로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3명의 굉장히 주축 선수가 다른 팀으로 팔려나가게 되었고요. 뭐 돈을 많이 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갔겠죠. 이렇게 3명의 중심 선수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도대체 어떤 선수를 넣어야지만 될까라고 퍼즐을 맞추다가 결정적으로 팀의 재정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구단이 너무나도 가난했던 겁니다. 이게 가난한 상황에서 큰 돈을 받고 나간 선수들을 대체하는 선수를 또 큰 돈을 주고 사오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빌리빈 단장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요. 어떤 선수를 도대체 기존에 있었던 선수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선수가 어디 없을까라는 물밑 접촉을 하다가 클리블랜드로 날아가서 클리블랜드의 어떤 좋은 선수를 몇 명 물색해 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클리블랜드 사무실에서 피터라는 갓 대학교를 졸업한, 예일대를 졸업한 피터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터가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빌리빈 단장이 그 선수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기존의 감에 의존했던 선수 발굴 시스템에서 이 피터라는 사람이 본인이 만들어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선수들을 평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타율, 즉 타자가 얼마만큼 공을 때리고 나가느냐를 중요시 여겼었는데, 피터는 타율보다는 출루율이다. 그렇죠. 1루로 나가는 방법은 햇번도 알겠지만 1루로 나가는 방법이 몇 개예요. 안타를 쳐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볼넷을 골라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그저 치고 나가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피터라는 사람은 치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볼넷을, 그러니까 뭐 치지 말아야 될 공을 잘 골라내서 볼넷을 얻어서 출루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높은 선수들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이런 일련의 논리를 제시를 하면서 빌리빈 단장이 그것에 푹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클리블랜드에서 선수를 구해온 게 아니라 클리블랜드에 있던 그 매니저 한 명을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야구판을 뒤집어 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구판에 있었던 그동안의 스카우트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풋내기 대학 졸업생이 만들어낸 그 시스템, 통계 시스템,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선수를 평가하다 보니까 기존의 이름새를 떨치던 선수들보다 더 훌륭한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싼값의 선수들이. 저 선수는 뭔가 이름값도 없고 뭔가 체격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을 그러한 명백한 통계 자료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가 반영될 수 있었고, 그 선수는 뭐 야구판에서 거의 뭐 퇴출되기 직전에 그런 퇴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퇴물들을, 그런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이라 하죠.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보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선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머니볼이 시작되죠. 저비용, 싼값의 선수를 사들이고, 이 결과 오클랜드 애틀레티스는 메이저리그에서 넘을 수 없었던 20연승을 넘어버립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20연승, 20게임을 연속으로 이겼던 경험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 오클랜드가 기적을 이뤄낸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려내는 게 오클랜드가 10대 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20연승을 기록하는 그 순간의 그 게임에 10대 0으로 이기고 있었던 그 게임을 10대 10으로 따라잡혀요. 그런데 해티버그라는 선수가 대타로 마지막 타석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해티버그는 원래 포수 출신인데 포수보다는 어깨가 좋지 않아서 포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1루수를 키워야 된다라고 빌리빈 단장이 주장을 하죠. 그런데 구단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퇴물 선수를 데려다가 뭐를 할 것이냐. 하지만 해티버그는 출루율과 한 방이 있는 선수였다는 것을 빌리빈 단장이 꿰뚫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대타 홈런을 치면서 11대 10 기적적인 승리를 거둬내고 20연승을 도달하게 되면서 메이저리그 역사를 새로 쓰는 기적을 만드는데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빌리빈 단장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심지어 이런 말 있잖아요. 넌 아직 세상을 덜 살아봐서 몰라. 막 조롱도 하고요. 감독과 불화가 장난이 아니었고, 팀 내에 있었던 고참 스카우터들이 욕을 하면서 이렇게 뛰쳐나가고, 난 너랑 일 못하겠다고 나가면서 팀이 막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빌리빈 단장은 자신의 철학 그리고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죠. 자, 빌리빈 단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26, 7살짜리 갓 대학을 졸업한 피터를 영입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벌써 도박이었어요. 그리고 피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선수들을 산다는 것은, 야, 이거 정말 시즌을 걸고 도박을 하는 문제입니다. 시즌을 걸고 도박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시즌 성적이 좋지 않으면 빌리빈 단장도 퇴물이 돼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 구단에서. 실제로 빌리빈 단장은 정말 야구 선수였는데 주옥 같은 실력으로 거물급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뉴욕 매치에 입단하지만 프로에 가서는 정말 부진을 거듭하다가 쫓겨난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스카우터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선수들을 이끄는 단장까지 오르게 됐는데, 빌리빈은 참 묘한 사람이죠. 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잠재력을 발굴해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오클랜드가 잘 되다 보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 거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오클랜드가 승승장구를 하지만 리그 우승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를 재패는 하지 못합니다. 통안의 우승은 한 번도 하지를 못하는데, 이에 관해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머니볼이라는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하지만 우승은 하지 못한다. 그게 머니볼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개 중에. 저도 뭐 글쎄요, 그 관점에 뭐 동의를 하는 반대, 뭐 햇번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햇번이 글쎄요, 뭐 길거리 캐스팅이 됐어요.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브라운관에 섰는데 탑 스타는 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이름값 있는 배우가 될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길거리 캐스팅이 됐다고 해서 탑의 위치에 못 올라간다는 논리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야구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머니볼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했지만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우승을 못했던 거지, 머니볼이 가진 한계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승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말미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레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걸음이 달리기가 너무 느려서 남들은 2루 타성 타구를 치고도 이 사람은 1루를 밖에 못 뛰는 그런 정말 뚱뚱 느림보가 있었어요.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메이저리그에 뛰는 선수는 아니고, 피터가 우승을 못했던 빌리빈 단장의 의기소침해 있자 그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레미 선수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선수가 공을 쳤어요. 치면서 전력 질주를 향해서 1루를 뛰게 됩니다. 뛰면서 이 선수가 2루를 한번 뛰어보겠다라는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뛰죠. 그런데 뛰면서 이 선수가 2루를 하도 안 뛰어봤으니까 뛰는 방법도 잘 몰라서 1루를 돌면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다시 1루로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와서 베이스에 손을 터치해서, 아이고 자기는 이번에도 1루타를 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한 게 1루 주루 코치랑 상대편 선수들이 그 선수를 막 일으켜줘요. 일으켜주면서 막 엉덩이를 쳐주는 거예요. 제레미라는 선수는 자신은 1루타만 친 줄 알았지만 사실 그 홈런은 펜스를 무려 60m나 더 넘기는 대형 홈런을 친 그런 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홈런을 쳤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가 홈런 쳤다는 거. 그러면서 참 멋쩍으면서 홈으로 들어오는데 상대편 선수마저도 잘했다고 엉덩이를 이렇게 두들겨주는 장면을, 그 영상을 피터가 빌리빈 그 브래드 피트에게 보여주면서 홈런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홈런을 쳤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제레미 선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 빌리빈 스스로가 비록 우승은 못했을지언정 메이저리그 판에 있었던 그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선수 영입의 어떤 과정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거든요.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그 자체로서, 머니볼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벌써 빌리빈 단장은 홈런을 친 거나 다름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오클랜드 단장이었던 빌리빈은 86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던 보스턴이 영입 제한을 할 정도로 훌륭한 스타로 각광을 받습니다. 무려 1200만 달러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오클랜드 단장이었던 빌리빈 단장을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영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뿌리치고 오클랜드에 남게 됩니다. 개인으로만 봐도 각광을 받던 메이저리그 신인 선수에서 부진을 거듭하면서 쫓겨났던 빌리빈이 1200만 달러 이상의 높은 연봉을 제시받는 훌륭한 단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홈런이거든요. 자, 빌리빈은 왜 제가 볼 때 높이 평가받아야 되냐면, 본인만의 사람을 바라보는, 선수를 바라보는 스타일을 개발해냈고 또 정착을 시켰다는 데서 큰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헵번도 잘 보세요. 헵번이 이런 단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단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헵번이 글쎄요, 액션 영화에 출연하긴 좀 그렇다고, 어울리지가 않아 보이지만, 또 웃긴 건 뭐냐면 액션 영화에 또 출연하지 말라는 법도 있어요. 없어요. 헵번이 비록 단아한 이미지지만 액션 영화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해냈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헵번은 당연히 뭐 멜로 영화, 헵번은 뭐 사랑 이야기만 전문적으로 출연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헵번이 더 액션에 더 뭐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빌리빈이라는 사람을 발견을 했던 거죠. 이름값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름값 하는 사람 뭐 있지만 이름값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걸 거야. 아, 이름이 저렇게 훌륭한데. 우리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뭐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값이잖아요. 그냥 더 훌륭한 말은 얼마든지 많이 하고, 더 훌륭한 영화는, 더 훌륭한 무슨 책은 더 아마추어 작가들이 훨씬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름값이라고, 그냥 뭐 그 사람들 그냥 쓰는 거야. 뭐 별말 안 해. 그냥 가서 그냥 뭐 책 몇 구절 읽어준데 막 몇백만 원씩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이게 이런 거예요.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강한데 빌리빈은 그걸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선수를 영입했고, 실제로 참 오클랜드가 그 영화에서는 뭔가 약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사실 강팀은 강팀이었습니다. 강팀은 강팀이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축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것을 어떻게든 메꿔보려는 빌리빈 단장의 현실적인 제약, 돈이 없었어요. 정말 거지 구단이었다고. 근데 거지 구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머니볼이라는 시스템을 들여왔던 거고, 빌리빈은 이 스타일대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참 굉장히 잘해요. 재작년에 2012년 시즌에 오클랜드가 그 지구 우승을 하는데 아무도 우승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오클랜드보다 무려 뭐 2배 이상, 3배 이상의 돈을 더 쓰는 뭐 몇몇 구단이 있는데 그 구단은 아예 플레이오프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빌리빈이 갖고 있는 안목이 먹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진짜 뭔가 속세의 평가에 참 많이 의존하면서 그냥 이름값 있으면 뭔가 다 대단할 거라고, 그렇잖아요. 명품도 물론 명품이 좋지만 그냥 이름값 있는 물건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좌판에 깔려있는 본인에게 맞는, 본인에게 적합한 물건을 싼 가격에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뽀대가 안 난다는 그러한 참 허영심 가득한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가치 없이 내치는 진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아쉬운 거예요. 얼마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 27년간 맨유를 이끌다가 은퇴를 했는데, 이 감독이 명장이라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돈을 많이 써서 뭐 우승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퍼거슨만의 스타일이 정착이 돼 있었고, 퍼거슨만의 스타일이 세계 리그 정상을 할 수 있었던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에 명장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퍼거슨은 자신이 생각한 스타일과 어떤 역할에 맞는 선수들을 끊임없이 발굴했어요. 박지성 보세요. 박지성 그냥 한낱 아시아에서 좀 공 좀 잘 찬다는 선수 데리고 와서 최고의 선수로 만듭니다. 히딩크가
박지성이라는 원석을 발견했다면 히딩크는 박지성이라는 원석을 보석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왜냐? 퍼거슨만이 가지고 있던 스타일에 박지성을 끼워 맞춘 거예요. 퍼거슨판 붕어빵 공장이 있어요. 똑같아. 어느 선수를 갖다 놔도 그렇게 커요. 비록 이름은 없는 선수지만 데려온다고.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퍼거슨이 사람을 만들어내요. 똑같은 모양 계속 찍어냅니다. 하지만 찍어내지만 그 안에 붕어빵을 찍어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앙금과 밀가루 양은 다 다른 겁니다. 그 선수에 맞게끔. 왜냐? 퍼거슨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도 뭐 이제 곧 뭐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도 뛰어들고 있는데,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사 담당자들도 그 회사가 필요한 인재들에 관한 스타일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사람 잘못 뽑아요. 예를 들면 뭐 명문대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그냥 명문대 다니기 때문에 뽑아? 이거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태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요. 박찬호 선수가 먹튀라는 말을 아주 그냥 많이 듣는 선수였는데 600억 이상의 돈을 받고 텍사스로 갔다가 정말 600원의 활약도 못하고 이렇게 은퇴를 했었는데, 참 그때도 그랬죠. 박찬호라는 이름값에 비하면 600억이 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름값만 보고 데려갔던 텍사스는 실패를 거듭했던 거예요. 류현진 선수 보세요. 우리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지금 갈 때 연봉을 적게 받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가서 지금 뭐 몇 점짜리 활약합니까? 자기 몸값의 몇십 배 해당되는 지금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노다지에서 정말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다는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글쎄요, 류현진 선수가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큰 활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스카우터들은 류현진 선수를 볼 때 이름값보다는 무언가 다른 노하우로 그 선수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지 않았을까. 정말 진정한 머니볼이 한 번 더 발휘된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엄청난 투자를 하면 그 구단이 당연히 살아나는 건 맞아요. 대기업들도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끝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의 자금력이 없다는 이유로 징징대고 막 국가에 대해서 보조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기만의 시스템을 극복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살아가기 위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유일한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탓, 뭐 사회 탓, 물론 억울하고 참 마음 상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 삶의 이정표, 삶의 방식, 삶의 중심 주춧돌이 있어야지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강하게 고집하다 보면 언젠간 좋을 날이 올 것이라는 말 수도 없이 듣지 않아요? 우리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오늘 머니볼을 통해서 본 빌리빈 단장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훈, 물론 이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세상에 먹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머니볼 영화의 말미에 빌리빈 단장의 딸이 더 쇼라는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게 더 쇼라는 노래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참 빌리빈 단장을 향한 말이랑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Such a loser dad. 당신은 루저다. 아빠는 졌어요. 왜냐?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아빠는 루저 맞아요. 하지만 just enjoy the show, 이런 말을 해요. 그냥 야구를 즐겨라. 이거 지고는 한 번, 두 번, 뭐 한 시즌, 두 시즌 실패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당신은 그냥 야구를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빌리빈 단장은 야구판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들고 들어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홈런을 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력, 뭐 미비할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빌리빈이 보여줬던 인간 승리,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뭐 또 고정된 시선, 편향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해치우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제가 머니볼을 준비해봤고요. 스포츠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뭐 제 나름대로는 신랄하게 좀 까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은 덴저러스한 위험한 주제를 갖고 올 겁니다. 바로 선수들의 인성교육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의 인성교육 문제, 그리고 최근에 정말 야구판을 뒤흔들었던 오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심판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지인이 있거나 뭐 스포츠 운동선수들을 또 지인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보세요. 다음 주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변정국의 스포츠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